사람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출퇴근 때의 지하철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떠밀려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것과 일부러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과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내 가방이 앞사람의 엉덩이에 닿았던 것인데 내 손이나 내 다른 신체 부위가 접촉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성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 알아두시면 좋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기차역,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익숙한 대중교통이고 공공장소입니다. 예컨대 지하철, 특히 사람이 혼잡한 출퇴근 때라면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역 혹은 붐비는 공연장, 이렇게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문제되는 신체 접촉은 법상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강제추행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치 어쩔 수 없이 붐벼서 그런 것처럼 가장해서 어떤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쉽고 피해자 또한 혼잡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촉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혼잡해서 피해자가 즉각 크게 거부하거나 추행하기 쉬운 장소와 상황을 악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람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출퇴근 때의 지하철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떠밀려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것과 일부러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과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내 가방이 앞사람의 엉덩이에 닿았던 것인데 내 손이나 내 다른 신체 부위가 접촉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일반적으로 이상한 신체 접촉이 있다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고 지하철 수사대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물어보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즉시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처음에 바로 CCTV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 조력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은 그런 응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SNS에 억울하다며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 사건을 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등 다른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사나 재판받는 상황이 되면 경찰, 검찰, 법원 그 안에서, 즉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CCTV 결과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혐의냐?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CCTV상 피해자와 거리가 추행이 가능한 거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는 화질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CCTV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림 그리듯 확인되지 않아도 피해자 말이 증거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갔다면, 즉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구공판 또는 구약식 되었다면 이제는 증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거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재판에 넘어가면 피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는 뭐가 있는지 그때 비로소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했던 말들을 시간순으로 보고 CCTV 내용과 맞는지, 그 말들의 모순이 없는지, 실제 앞뒤 상황과 맞는지,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고 당시 얼마나 혼잡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 위치는 어땠는지, 실제 접촉이 있던 것인지, 피해자가 혹시 오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도 분석합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해서 억울하다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인정한다면 형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서나 기타 양형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수위를 보면 법상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옷도 다 입은 채로 한번 만진 거, 그거 잘못돼도 벌금이나 내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 등록, 취업 제한 이런 불이익은 강제추행죄와 똑같습니다. 만약 반복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도 찰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합의했는지, 반성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앞으로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참작해서 정해집니다. 만약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합의를 언제 할 건지, 합의 시점, 또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할 건지,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도 사건마다 정교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무죄가 났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옷 위로 두세 번 쓰다듬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처음부터 극구 부인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노선의 지하철이었고 당시 한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드라마를 시청 중이었기 때문에 양손 자체를 움직일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미 몇 년 전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내의 영상이 많은 시간 계속되는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전후로 계속해서 가해자가 한쪽 손에는 큰 서류 봉투와 다른 한쪽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채로 사람들에게 떠밀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말하면서 가해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위치를 계속 다르게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 손이 닿은 건지 다른 물건이 닿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에 했던 말은 가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만졌다는 것인데 실제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붐비는 장소들에서 일어나는 경미하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즉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자칫 가볍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도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처럼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큽니다. 성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하는 일관된 진술, CCTV나 블랙박스 확보, 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자료들의 확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중밀집 장소 추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